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침에 너무 잠에서 일찍 깨어가지고 잠도 안 오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커브 메탈님께서 댓글 하나 다셨습니다. 좋은 소식이네요. 80연승했습니다. 계좌가 시뻘개요. 박사님 빙의가 되었는지 계속 수익이 나네요. 이응 시옷 이응은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. 오늘 현대사료 상한가 먹었습니다. 이건 진짜 운빨이네요. DD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. 크브메탈님이 한 2, 3년 전부터 수익을 계속 내다가 그전에는 수익을 냈다 손실 냈다를 반복하다가 한 2, 3년 전부터 계속 수익을 내다가 한 2년 수익 낸 걸 갖다가 다 까먹었죠. 그러니까 결국 수익 냈다 손실 냈다를 반복한 게 기간 터울을 크게 두면서 반복을 한 셈이죠. 짧은 터울로 수익 냈다 손실 냈다를 반복하다가 긴 터울로 바뀌었는데 80년생을 했다니까 이제는 거의 수익 내는 버릇이 들어가고 있다. 완전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76연승 했다고 한 지가 한 20일쯤 됐으니까 한 달에 뭐 대략 뭐 7, 8연승, 10연승 뭐 정도 하는가 보네요. 어쨌거나 뭐 100연승 하려면 한 20연승 남았는데 한 석 달, 넉 달 안에는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약속을 지키도록 할게요. 오늘 원래 보려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. 오늘 오랜만에 저기 그 미국 해외장을 좀 봤습니다. 해외장을 좀 보니까 요 아래 추세를 쭉 그어봤거든요. 아래 추세를 그어가지고 이걸 복사해서 위로 올리니까 평행하게 올리니까 어 이거 어디 갔지? 이게 이건가? 아닌 것 같은데. 어쨌거나 제일 아랫부분을 갖다가 긋고 평행하게 올리니까 요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이게 이거 같은데 맞지요?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래 보면은 이게 다우입니다. 지금 이런 하락이 있었고 이 하락 끝에 지금 뭐 반등인지 상승인지 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죠.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게 한 이 정도는 좀 더 갈 것 같아. 터널로 따진다면은 추세가 조금은 더 갈 것 같아. 이걸 뚫고 더 올라가느냐 이 추세를 아니냐를 볼 필요가 있다. 고 보이고 좀 더 깐깐한 잣대를 대면은 이 종가 바닥과 종가 바닥을 연결을 했습니다. 연결을 하니까 이런 선이 나왔죠. 이런 선이 나오고 이 선을 복사를 한번 복사한 게 어디 갔나? 이건가? 이거 아닌데. 어쨌거나 복사를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. 요거 복사를 하면은 요래 놓으지요. 요거를 요 종가 잣대를 한번 대보면은 요 일봉은 보통 그 종가 기준으로 하니까 이 종가가 요 위죠. 이 좀 깐깐하게 된 잣대에 의하면은 다우가 최소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. 추세적으로 이 추세나 이 추세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 정도로 보입니다. 다우는 그러면은 다음은 나스닥 종합을 보면은 나스닥 종합 아래 추세를 종가 기준 쭉 그어봤습니다. 그리고 위를 갖다 붙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여유가 많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이거를 그러면은
제일 아랫부분 추세로 한번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. 아랫부분 추세를 끄면은 요래 되겠지요. 요 추세를 한번 복사해서 올려 보면은 요 정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좀 남았지요. 그리고 요 작은 추세를 이렇게 그어 보니까 요런 패턴으로 수렴을 하다가 이 수렴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최소 이 추세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. 그럼 이 추세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요 121선 정도 될 것 같은데, 121선이죠. 이 비슷한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다우도 지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나스닥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럼 3대 지수 S&P 500은 어떠냐? S&P 500도 이 추세를 종가 저가 위주로 꺼 보니까 이런 추세가 나오고, 이거를 연결해 보니까 복사해서 연결하니까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. 이 추세도 약간 남아 있죠. 남아 있고 아래 추세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. 아래 추세를 한번 잡아 보니까 뭐 이런 추세가 나오는데, 이런 추세가 나와도 요 추세가 나오죠. 이 추세를 이미 뚫었습니다. 그리고 요 고가 추세를 한번 이렇게 그어 보니까 이 고가 추세는 이전에 벌써 뚫었지요. 이런 걸 뚫고 올라가면은 다음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올라간다 보니까 다음 추세가 요 나오죠. 요 나왔으니까 요 뚫고 조정받고 재차 상승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S&P 500도 좀 더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3대 지수는 이렇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, 우리나라 장의 최고 대장주가 삼성전자죠.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번씩 눈여겨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반도체주가 많이 오르면은 우리도 삼성전자도 오르니까,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우리나라 주가 전체가 오르죠. 자, 그래서 종가 위주로 꺼보니까 이런 추세가 나오고, 이 바닥 위주로 꺼니까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. 그리고 위에 선을 꺼니까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. 이 종가 위주 추세나 이 추세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올려 보면은 이쪽 추세는 여기에 거의 맞닿지요. 요 하방 추세는 거의 오를 만큼 올랐고, 그러면은 이 바닥 추세, 이 하향 추세를 보면은 이거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오를란가 어쩔란가를 일단은 잘 모르겠다가 되고, 이 3대 지수는 좀 오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하고 방금 보였지요. 아직 그러니까 오를 여력이 더 있다. S&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아직은 오를 여력이 있다. 근데 반도체주는 잘 모르겠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뭐 유럽장은 우리나라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서 좀 미치는 상해를 보니까 상해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요. 많이 졌는데 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급락하고 급등하는 중입니다. 여기서 급락을 했지요. 급락을 했고 급등을 하고 좀 더 오르지 않을까,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, 항생 같은 경우는 더 급락을 했는데 더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냥 느낌이 듭니다. 느낌이. 대만 지수는 좀 적게 내린 편에 들고, 그나마 뭐 올라가는 것도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. 뭐 그래도 뭐 조금 오를 만큼은 올랐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거나 이 상해나 항생에 비해서는 대만 가건 지수가 좀 약합니다. 그리고 니케이를 보니까 니케이가 우리나라 영향을 좀 많이 미치죠.
니켈을 저가를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이 연결한 게 요렇게 맞닿지요. 이렇게 맞닿는 걸 보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구나. 그리고 여기서 작은 추세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 작은 추세를 어제 뚫었습니다. 뚫어서 뚫었는 데다가 여기가 60일선이죠. 60일선에 저항받고 멈췄는데 오늘 만약에 이거 뚫고 더 올라가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은 이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그 다음 121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. 이걸 또 뚫으면은 요 위쪽 추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일본은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. 좀 더 상승이 힘이 강하다 하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보기에. 또 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대부분 뭐 전문가들이 해야 되나? 사람들이 하도 하락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길래, 이렇게 해외 증시를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생각으로 조금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강하고 어떤 경우는 추세를 뚫었다 또는 추세를 뚫으려고 하고 있다. 동경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추세를 못 뚫었지요. 추세를 못 뚫었고 조금 더 올라가려나 하는 생각은 들고 뭐 작은 추세는 지금 뚫었습니다. 작은 추세는 뚫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 121선이라든지 이쪽 추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. 그 지금 보입니다. 물론 조정을 좀 받고 더 갈 수도 있고 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조정 좀 받을 수도 있고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. 뭐 간단하게 그냥 본 겁니다. 간단하게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유로 뭐 스톡스 50 정도는 뭐 보는 게 좋지요. 이것도 어제도 많이 올랐고 이것도 급락을 냈죠. 이것도 내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그 뭐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됐는지 급락 뒤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 푸틴이 좀 더 강력하게 나가면은 전략 무기를 갖다가 쓸 기미가 정말로 보이면은 뭐, 키친인가 키탄인가 뭐 키칸인가 뭐 마 10이나 되는 미사일 하나 쐈죠.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키먼데 그 미사일을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핵을 만지작거리지 않는 한은 지금 급락행에 대해서 급등을 할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러시아 사태가 질질질 끌면서 뭐 하는데 그 푸틴이 또 한마디 했지요. 5월 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은 그 외국 기업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전쟁을 끝내려고 마음 먹고 있냐, 평화 협정을 하려고 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전쟁이 처음에는 영토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. 영토 전쟁 그리고 에너지 전쟁, 에너지 관련 전쟁. 미국과 뭐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 그 에너지의 유럽 진출이죠. 그래서 뭐 노르드 그 스트림 2가 완공이 됐는데 독일이 승인을 내지 않고 있지요.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왈가불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우는가 했더니 뭐 뉴스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뭐 정확한 뉴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언론 통제를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지요. 그리고 뭐 뒷구멍에서 하는 걸 갖다가 뒷구멍이라면 이상하고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가 뭐 내가 알 수가 없지요. 뭐 그것도 우리나라에 높은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에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알겠습니까? 그냥 조그만 걸 보고
조그만 흔적을 보고 전체를 갖다가 추정을 하죠. 뭐 그런 걸 적분이라 그러죠. 쪼개는 걸 미부위라고, 확대하는 걸 적부위라고 하는데,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잘 맞추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잘 못 맞추겠지요.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. 뭐냐?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데, 그게 이제 원달러입니다. 원달러. 이 원달러가 지금 12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때 작년 가을에 이 올라갈 때 요 한 뭐 얼마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.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때 여름 가을인가 이쯤인 것 같은데, 이쯤 어디선가에 최 사장이라고 몇 번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왔다 그랬죠.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뭐 달러를 한 20억 들고 있는데 한 100원 차이 나면 팔겠다. 자기 평균 단가가 뭐 한 80원인가 되는데 얘기를 하기를, 내가 볼 때는 뭐 자기가 1250원 하고 1100원은 안 가겠지만 근처 갈 수도 있다 뭐 얘기를 하길래, 내가 볼 때는 1230원 가는 게 뭐 1130원 가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인다 얘기를 했습니다. 어차피 뭐 1200원 한번 찍었다가 내려오고 뭐 또 바닥이 1164원 찍었다 올라갔으니까 양쪽 다 아니었죠. 뭐 그래가 쭉 흐르다가 결국 위로 갔지요. 1230원을 갔습니다. 그래서 이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1230원 가면 자기는 1210원 넘어가면은 내가 팔겠다 하더니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, 뭐 감각이 좋으니까 팔았을 수도 있고 안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. 나는 1230원 간다 했으니까 뭐 일단 위로 먼저 갈 것 했으니 간 거는 맞고, 그 다음에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습니다. 급등을 했고 다음에 급락을 했습니다. 급락을 했고 반등이 일어났지요. 그리고 어제 시가에 올랐다가 5일선 해보겠다가 5일선 밑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올랐고 조정인지 하락인지 모르겠지만은 내리고 다시 반등이 들어왔고 재차 내릴 것이다. 그래서 1200원 근처에서 조금 눈치를 보고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1200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한 선인 것 같습니다. 왜 안에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12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뭐 통화사업 미국하고 다시 맺고 미국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뭐 TS 예전에 팀 스피릿이라 그랬죠. TS 그 뒤에 뭐 키 리졸브 뭐 이래 했는데, 이런 이름의 훈련들을 갖다가 상당 부분 안 했지요. 문재인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한 5년 동안 전쟁 연습을 안 했으니까 뭐 군인이 훈련 안 하면 그 군인도 아니죠. 뭐 예비군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좀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. 윤석열이 하는 뭐 뉴스를 내가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뭐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군인 뭐 경찰 검찰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좀 비슷할 수도 있지요.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과 뭐 친하게 지내겠다 했으니까 미국하고 뭐 안정적으로 가겠죠. 그럼 통화 사업도 다시 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고, 어쨌거나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은 환율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9일날 선거를 했었고, 9일날이 어디냐? 9일날 선거를 했고, 10일날 발표가 났지요. 그러니까 9일날 휴무였고 10일날 떨어졌다가 재차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몇 마디에서 떨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
환율은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뭐 이재명은 친노, 친중 정책을 쓰겠다 했는데 윤석열은 친미 정책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나마 그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. 그래도 많이 팔긴 많이 팔았지요. 외국인들 현황을 매매 현황을 보면은 많이 팔다가 11월 9일, 10일 이후로 유로도 팔았네요. 쭉 팔다가 어, 파는 금액이 샀다 팔았다가 조금 비슷해지는 상황 3월 17일부터 생겼습니다. 4,600억 팔고 사고 1,000억 팔고 4,900억 팔고 다시 2,100억 샀으니까 주식에서 주식 코스피에서 이렇게 보면은 쭉 팔다가 이제 파는 걸 좀 멈추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해외 증시와 우리나라 환율을 볼 때 일단은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.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오르고 일본 시장이 좀 더 오를 것 같으면은 뭐 반등이라 칩시다.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뭐 기왕 오를 거 급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급등할런지 안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도 급등을 해 줄런지 어쩔런지 뭐 지나봐야 알겠지요.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미국과 외국 차트로 본 미국 차트와 외국 차트로 본 간단한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 감정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뭐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 찍었던 영상을 갖다가 여러 개를 봤습니다. 여러 개를 들어보니까 뭐 다 맞더라고요. 뭐 한 대여섯 개 봤는데 대여섯 개 들었는데 잘 맞췄네. 다 맞네.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3월 초부터 최근까지 들었습니다. 다시 들었더니 내가 참 잘 맞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해외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마치겠습니다.